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아 원장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손발 저림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들 대부분은 날씨가 추워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손발 저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말초신경질환, 척추질환, 뇌졸중,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저림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발 저림이라는 일반적이고도 공통된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저림증의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정도, 발생 부위, 진행 경과, 동반 증상, 기억력 등을 잘 살피고 적절한 검사를 해야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 저림의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병증인데요. 말초신경병증은 팔다리를 비롯해 몸 전체에 전선줄처럼 퍼져있는 말초신경계의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상감각, 감각저하, 저림증 등의 감각 증상부터 힘이 빠지는 근육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말초신경이 동시다발적으로 손상되는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보통의 저림 증상이 초기에는 발바닥이나 손끝에서 먼저 나타나다가 점차 팔다리 전체로 양측 또는 대칭으로 진행하는 경과로 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걷기, 달리기, 젓가락질, 글씨 쓰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림이 예전에는 없던 손발 저림이 발바닥이나 발가락 끝, 손가락 끝에서부터 나타나서 점차 올라오고, 보행장애나 젓가락질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면 말초신경들에 대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그리고 유발전이 검사 등을 통해서 말초신경병증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으로는 독감이나 장염에 의한 길랭바레 증후군, 만성염증성 다발 말초신경병증, 그리고 류마티스성 신경병증, 사르코마리투스병, 당뇨병 신경병증, 알코올성 신경병증, 만성신부전증 및 만성간염에 의한 신경병증, 영양결핍, 비타민결핍의 말초신경병증 등이 있는데,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예후가 매우 다양합니다. 말초신경병증에서도 뼈, 관절, 인대, 근육 등의 주위 구조물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단발성 말초신경병증은 한쪽의 팔이나 한쪽 다리에만 국한되어서 저림증이 발생하는데, 손목터널 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인대, 손목관절 등의 구조물 사이에서 정중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손목터널 증후군의 특징은 주로 1, 2, 3번째 손가락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일을 많이 한 뒤 심해진 양상을 보이다가 손을 털면 증상이 완화되게 됩니다. 가을철 김장 등의 집안일을 과도하게 하거나 손이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손목을 완전히 안으로 굽힌 상태에서 손의 통증과 손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손목의 가운데 말초신경 부위, 주행 부위를 누르거나 가볍게 칠 때 손저림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손이 저리는 증상과 함께 손가락까지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자극이나 어깨 통증, 두통, 뒷목의 뻣뻣함 등이 동반될 경우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추의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근 또는 척수를 눌려서 목 뒤가 뻐근하고 쑤시는 증상은 물론 어깨와 팔, 손저림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림 증상이 손이나 발에서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그 원인이 경추나 요추의 척추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말초신경병증들은 척수에서 빠져나와 손가락, 발가락까지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이 자극받게 되면서 증상이 손과 발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고령에서 손발 저림에 있어 가장 무섭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이 뇌졸중에 의한 손발 저림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여 저림 증상의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두통, 어지럼, 언어마비, 입술 저림, 팔다리에 힘 빠지는 증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 우측 또는 좌측 팔다리의 편측에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뇌에 대해서 영상검사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초신경병증이나 뇌졸중, 척추질환 외에 손발저림이 팔다리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에 의한 동맥경화증, 흡연에 의한 버거시병, 하지정맥류, 레이노이드 증후군 등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런 혈액순환 장애 질환에서는 손발저림 외에도 시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찬물이나 차가운 데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되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팔다리 혈관, 심장 및 혈압 등에 관련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손발저림 원인은 말초신경병증뿐만 아니라 뇌졸중, 척추질환, 혈관질환 및 심리적 문제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숙면, 가벼운 운동 등으로 해소되기도 하지만, 손발저림 증상이 악화되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어둔하고 심한 두통, 어지럼증 및 대소변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손발저림은 의사의 진찰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전도, 신경전도, 유발전이 검사 등 정기 생리학적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고, 중증의 경우에는 척추 영상,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 및 뇌척추 검사 등을 통해 말초신경병증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